생성자 두 개, 디폴트 생성자와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두 개 의미 아시겠죠? 자, 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볼게요. 첫 번째 줄에서 new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라?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new가 호출이 되면은요, 클래스 이름을 봐요. 클래스 이름을 보고서 클래스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죠?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int 타입 id를 저장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문자열 name을 저장할 수 있게끔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new예요. new예요. 자, 그럼 이렇게 메모리가 확보가 됐죠. 메모리를 확보하고 나면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스튜던트를 호출을 해요. 클래스 안에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가볼게요. 컨트롤 키 클릭. 여기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id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int의 기본값으로 여기 메모리를 채워줘요. 그 다음에 스트링은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름은 문자열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null이라고 만들어줘요. 이렇게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메모리를 확보를 했잖아요. int니까 4바이트 확보를 했죠.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뭔가 값을 0000 하고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이진수로 채워줘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기본 생성자예요. 그래서 int에는 0을, 그 다음에 참조 타입에는 null. 만약에 불리언이 있었다면 false라고 저장을 했을 거예요. 자, 다시 그럼 메인으로 되돌아갈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스턴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인스턴스가 완성이 된 거고, 이 인스턴스가 있는 곳에 주소값이 있겠죠. 뭐 123번지 하고서 주소값이 있겠죠. 이 주소값을 누가 저장한다? 지역변수 stu1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변수가 이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stu1번.id 그러면 stu1번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id를 찾아가니까 0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u1번.name 하니까 stu1번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문자열 변수가 있는데 아직 문자열이 안 만들어져 있죠.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nu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거를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여기까지가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고요. 메모리 공간이고요. 이 인스턴스가 있는 곳에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석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설명들은 다 넘어가고 생성자 부르는 코드 전에 제가 요거를 했었어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자, 여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일단 먼저 STU 1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STU 1번을 찾아가요. 거기에 id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에 id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값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10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0이라고 하는 인트의 기본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101번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STU 1번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름을 STU 1번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오셈이라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름은 오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출력은 안 해봤지만 출력해보시면은요, 바뀐 상태로 출력이 될 거예요. 바뀐 상태로. 그래서 1번 학생은요, 누구냐면 이제 1번 학생은 학번은 101이고 이름은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인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을 만들고 있어요. 네, 두 번째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번거로워요. 기본값 0, 기본값 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를 다시 뭐 학번 101, 이름 오쌤 이렇게 바꾸는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학생을 만들 때부터 이 학생은 학번이 201번이고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라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학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메서드로 생각하면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죠. 생성자도 이렇게 생성자 안에다가 아규먼트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new를 했죠. new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메모리 공간이 스택하고 힙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한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w는 메서드 영역에 있는 그 설계도를 보고서 메모리를 요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id는 int니까 4바이트의 메모리를 확보해야 되고 name은 스트링을 저장해야 되니까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만큼 메모리를 확보해야 되는구나. 그게 new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new가 하는 일이고 이제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아까 했었던 그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파라미터 두 개를 갖는 생성자 그 위치로 오는 거예요. 호출하는 곳에서 값을 두 개를 줬기 때문에 순서대로 int, 문자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클래스 코드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두 번째 생성자가 불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성자가 불릴 때 여기에 무슨 값이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201이라고 넣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홍길동이라고 넣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디스가 붙어있지 않은 아이디는 요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번. 20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에다가 여기에 있는 아이디에다가 자 여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예요. 이게 디스예요.
여기가 this란 말이에요. 이 this의 의미는 아까 new라고 하는 그 동작에 의해서 new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확보가 된 이 메모리 여기를 this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id하고 name이 있는 거잖아요. id하고 name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얼마를 넣는다?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된 20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코드를. 그렇죠? 두 번째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넘겨준 호출을 하는 곳에서 파라미터에 전달한 값을 이 얘기는 호출한 곳에서 파라미터에 전달한 값을 여기가 홍길동 어디에? 필드에다가 필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디스 붙어 있잖아요. 디스.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 홍길동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변수에다가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인스턴스가 완성이 된 거고 아마 주소값이 다르겠죠. 뭐 여기가 123번지였으면 뭐 여기는 뭐 143번지 뭐 이런 식으로 뚝 건너뛰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완성이 된 인스턴스를 얘가 저장하는 거예요. STU 2번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이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택과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다시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마우스로만 쓰느라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이해는 되시죠? 이런 코드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앞에 new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new라고 하는 의미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고서 int 4바이트, 뭐 스트링 4바이트 뭐 그런 식으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 그게 new예요. 그래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생성자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생성자가 일을 하는데 디폴트 파라미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int는 0, 참조 타입은 기본 타입 이외의 나머지 모든 값들은 null이라고 채워주는 거예요. 밑에 파라미터가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new라고 하면 그 설계도를 보고서 4바이트, 스트링 몇 바이트 이렇게 해서 붕어빵 틀처럼 딱 똑같은 모양을 딱 만들어 채워지는 거예요. 일단 메모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넘겨준 값 이 두 개의 그 값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가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넘겨준 값을 변경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200이라고 넣었으면 200 더하기 2를 넣어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는 일이 우리가 넘겨준 값을 그대로 필드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성자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생성자입니다. 이제 생성자의 역할 아시겠습니까?
자, 스튜던트 클래스로 가서 여기에서 생성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생성자란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하고, 즉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드들, 이런 게 필드들이죠. 이런 필드들을 초기화를 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메서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메서드는 정확하게 메서드는 아닌데 메서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호출하는 형식, 그리고 아규먼트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죠. 생성자는 호출하는 곳에서 보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new 하고서 생성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new random, new scanner 이렇게. 그다음에 new basic TV, new student 이런 식으로 항상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사용을 하고 이건 호출할 때의 얘기고요. 생성자는 메서드랑 달라요. 생성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돼요. 심지어 대소문자까지도 달라지면 안 돼요. 아까 이거는 보여드렸죠. 여기 소문자 S였으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생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 S, 나머지 TU, D, NT는 소문자인데 여기는 전부 다 소문자란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클래스의 이름과 대소문자까지 모든 글자가 다 동일해야 돼요. 생성자의 이름은. 그리고 생성자는 메서드와 다르게 리턴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리턴 타입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리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void라고 쓰는 것도 안 돼요. void를 사용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냐면 그건 메서드예요.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제가 void 이렇게 썼어요. 에러 없죠? 에러는 없어요. 노란색이죠. 빨간색 아니에요. 네, 빨간 펜 선생님이 아니라 노란 펜 선생님이에요. 틀리지는 않았다. 근데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인 거예요. 네. 이렇게 void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예요. 자, 메인 클래스 볼까요? 벌써 우리는 얘를 고쳤는데 얘가 에러가 났어요. 메인 클래스가 에러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빨간색 X 딱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저장까지 하셔야 돼요. void라고 쓰고 저장까지 하셔야 돼요.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메인 클래스가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어디가 에러가 났느냐? 찾아가 보면 여기에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아까랑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그 내용이에요. constructor student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생성자가 is undefined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성자가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void를 붙여버리는 순간 얘는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이 돼버리는 거지 객체를 만들어주고 객체의 필드들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것도 쓰시면 안 돼요. 쉬는 시간에 요거를 질문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생성자는 메서드랑 비슷한 점은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비슷한 거고요. 메서드랑 다른 점은 리턴 타입을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서드인 듯 메서드가 아닌 듯 특별한 종류의 메서드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리턴 타입 없어요. 보이드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수 많이 하십니다. 실수 많이 하시고요. 생성자는 메서드와 비슷하게 파라미터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선언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처럼 아규먼트를 나는 전달받지 않을 거다. 스튜던트를 만들 때 아이디를 뭘로 할 건지 네임을 뭘로 할 건지 값을 전달받지 않겠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아이디는 몇 번으로 할 건지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지를 값을 전달을 받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역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그래서 메서드와 비슷하게 파라미터들을 선언할 수도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성자를 기본 디폴트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 영어로는. 저는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디폴트 생성자라고 보통 많이 해요. 저는 영어하고 한글을 막 섞어서 쓰는데, 자, 기본 생성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 생성자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클래스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쭉 작성하고 있었죠. 제일 처음에 우리 스튜던트를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만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만 만들고 끝내도 클래스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었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었고 그 객체의 아이디의 값을 저장할 수 있었고 네임의 값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쵸? 전전 시간에 했었던 거 생각해 보면 클래스를 생성할 때 그냥 이렇게만 해서 끝내도 됐었단 말이에요. 됐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를 작성할 때 생성자를 한 개도 만들지 않는다. 작성하지 않는다. 이건 설계라고 할게요. 클래스를 설계할 때 생성자를 한 개도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게 이거예요. 생성자를 단 한 개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코드상에서 생성자를 한 개도 만들지 않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 성질 때문에 아까 우리가 클래스를 여기까지만 하고 클래스를 끝냈을 때에도
끝냈을 때에도 여기 코드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이 클래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생성자를 단 한 개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도 만들면 안 돼요. 코드에 생성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값들을, 모든 필드들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는, 모든 필드를 기본 값으로 초기화하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에러가 났었냐면 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자, 지워볼게요. 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 어디가 에러가 났었냐 하면 메인에서 여기가 에러가 났었어요.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요 하고 에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얘를 만들기 전까지는 디폴트 생성자가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에러를 툴툴거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개발자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드니까 생성자가 없어요 라고 하고 투덜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바 컴파일러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바 컴파일러도 게으른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개발자가 생성자를 만들었잖아요. 개발자가 생성자를 만들었으니까 컴파일러는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서 개발자가 만들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든다, 안 만든다?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설계할 때 생성자를 한 개라도 만들면, 작성하면 자바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냥 생성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는 거죠. 모든 값 전부 다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 하고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요. 근데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가 필요해서 아까처럼 아이디를 설정해주는 생성자라든가 네임을 설정하는 생성자라든가 그런 생성자가 필요해서 개발자가 생성자를 한 개라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있다라고 보고 기본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는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void라고 넣는 순간 똑같은 에러가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는 있는데 디폴트 생성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는. 얘는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에러. 이게 생성자에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생성자에서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생성자를 만드시면 돼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 안에서 디스가 사용이 되잖아요. 디스가 사용될 때 디스는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일단 디스 다음에 괄호 없이 점을 써버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인스턴스를 얘기를 합니다. new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즉 아직 값을 초기화하기 전 상태의 그 메모리가 확보된 공간, 거기가 this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new라고 하면 설계도를 보고서 설계도대로 id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name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이 확보가 되는 곳을 this라고 부르는 거예요. this. 그리고 점을 썼으니까 점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거기를 찾아가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100이라든가 혹은 뭐 200이라든가 오셈이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this의 첫 번째 의미고요. this의 첫 번째 의미. this는 생성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성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메서드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를 만들어 보실 때 거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위에서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생성자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thi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객체가 생성된 곳의 주소.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참조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참조 연산자라고 하는 건 점이죠. 점과 함께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this.id 뭐 이런 식으로. 옆에다 쓸까요? 이거는. this는 객체가 생성된 곳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참조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생성자 안에서 이런 코드를 썼었어요. 생성자 안에서 이런 코드를 썼었고 this의 두 번째 의미는 생성자예요. 생성자.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함수 호출처럼 this 이렇게 하거나 this 값 이렇게 하거나 뭐 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마치 함수 호출처럼 보이죠. thi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생성자예요. 생성자. 이렇게 thi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될 때에는 객체가 생성된 곳의 주소,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고요. 점을 사용하지 않고 괄호를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생성자를 의미를 해요.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의미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용어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서 요거는 이쯤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되게 많죠. 코드는 몇 줄 안 되는데 내용만 되게 많죠. 생성자 오버로딩. 저희가 메서드를 공부할 때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메서드 오버로딩은 뭐였죠? 누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중복해서 만들 수 있다. 그게 메서드 오버로딩이에요. 조건이 있죠. 어떤 경우에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를 막 만들 수 있어요? 뭐가 다르면? 매개 변수, 파라미터. 파라미터의 타입, 파라미터의 뭐 개수 이런 게 다르면 서로 다른 메서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메서드 오버로딩. 생성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가 있는 거죠. 호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메인 다시 갈게요. 이런 방식으로 호출하면 첫 번째 생성자가 불리고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방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하면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다른 생성자예요. 기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같지만 어떻게 초기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다른 생성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생성자가 이름이 같죠. 근데 생성자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이름은 생성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다른 여러 개의 생성자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것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로딩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파라미터가 다른 여러 개의 생성자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것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도 마찬가지죠.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다르면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메서드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성자도 오버로딩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버로딩. 이 밑에 있는 디스가 생성자를 오버로딩할 때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네, 꾸벅꾸벅 졸리시죠? 네, 코드를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생성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3번이 뭐냐면 파라미터 한 개를 갖는 생성자를 할게요. id만 갖는 id 파라미터만 갖는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일단 퍼블릭은 붙일게요. 왜 붙이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생성자 이름은 스튜던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니까 스튜던트. 파라미터는 id만 갖자고 했죠. int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라고 하는 필드를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러면 this.name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null이라고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이름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모른다라고 unknown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어주던가 우리말로 치면 그거죠. 무명, 이름 없음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강제로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없으면 그 없는 부분은 null이라고 하거나 0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코드 없죠. 그죠? 얘랑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개의 코드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뭐냐면 자, 이 코드가 위쪽에 있는 코드랑 반복되지 않아요? this.id를 어떤 값으로 바꿔주고 this.name을 어떤 값으로 바꿔주겠다. 위쪽에 있는 코드랑 중복이 되죠. 그쵸?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this라고 하는 생성자예요. 여기에다가 id 문자열로 unknown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this는 누구를 호출하는 거냐면 위쪽에 있는 파라미터 2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한 개만 갖는 이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한 개를 갖는 이 생성자가 파라미터 두 개를 갖는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디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디스와 여기에서의 디스는 약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점을 사용할 때는 뭐다? 객체. 그래서 그 객체 주소를 찾아가서 id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변경하는 거고요. 얘는 뭐다? 얘는 함수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id가 여기로 가겠죠? unknown이라고 하는 게 name으로 가겠죠.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제가 주석으로 해버린 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돼요. 이렇게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디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디스는. 자, 그럼 요거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메인으로 가시면 돼요. 메인으로 가셔서 메인 메소드 끝나기 직전에 student라고 선언할게요. 세 번째 학생이니까 스튜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성자를 new 만들어라 이거죠. new 하는 순간 이제 메모리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정수 id와 그 다음에 string name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메모리를 어떻게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는데 301번 하고서 채워 넣을 거고 그 다음엔 안 넣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아이디와 이름을 출력을 해보죠. 세 번째 학생의 아이디와 그죠? 세 번째 학생의 이름을 출력을 해보십니다. 실행해 볼까요? 301번이고 이름은 unknown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 코드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은요. 얘는 누구를 호출한 거냐면 스튜던트.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세요. 하시면 여기로 갔죠. 여기서는 딱 이렇게만 했어요. 그쵸?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디스 클릭해 보세요. 디스 어디로 가요? 바로 위에 있는 스튜던트 가리키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메서드를 호출할 때 여기에 제가 아까 301이라고 넣었죠. 여기 그대로 301이에요. 그죠? 그게 여기도 똑같이 30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열에는 뭐가 unknown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확보된 메모리 주소에 301번 unknown이라고 하는 학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코드의 흐름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뭐 작성한 코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코드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되게 설명이 굉장히 장황했죠. 설명이 되게 장황했고 디스의 두 가지 얘기,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얘기와 그리고 디스라고 하는 거의 쓰임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